좀 있으면 이제 지금 안 비우고 지금 회로 소자가 보면은 있으면은 뭐 저항이 있다. 저항이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은 전압 V를 써서 R 곱하기 I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는 전압 V하고 전류 I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시간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장 끝나고 6장 넘어가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면은 저항이 걸리는 전압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의 시간적인 변화, VT는 저항값 곱하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 I의 시간적인 변화 함수 IT를 곱하면 돼요. 이거는 뭐 이런 경우나 이 경우나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항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우는 캐패시터라는 거와 인덕터라는 소자가 있습니다. 새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터라는 회로 소자가 있으면은 이 회로 소자에 흐르는 전류 IT하고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 VT의 관계가 이와 같이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IT가 C 곱하기 DT분의 DVT. 뭐 요 C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나중에 가지면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전류가 인가되는 전압을 갖다가 시간에 미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덕터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덕터인 경우가 있으면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T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T가 있으면은 이때는 전압이 전류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만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인 케이스나 전압은 전류원의 케이스는 큰 변물대가 안 되는데, 새로 비우는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라는 회로 소자가 있으면은 이 회로 소자의 특성식은 미분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방정식이나 루퍼 방정식 자체가 지금까지는 보면 선정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미수가 두 개다 그러면은 2원 1차 1, 2 방정식 이렇게 선정 방정식인데, 이제는 이와 같이 미분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드 방정식이나 루퍼 방식을 구하게 되면은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실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VT나 IT를 구하게 되는데, 이 미분 방식을 풀기가 좀 곤란하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함수가 있으면은 어떤 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갖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만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이 FT의 값을 갖다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FT에 관련된 미분 방식으로 표현된 FT에 대해서 미분 방식을 풀어야만이 나오는 건데, 얘를 갖다가 S 영역으로 옮겨요. S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FT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새로운 영역, S 영역으로 함수가 가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FT의 라플라스 변환인 FS라고 두는 겁니다. 어떻게 변환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시간 영역의 함수 FT가 있으면은 이 FT라는 함수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영역으로 옮긴다고. 옮기면은 미분 방정식이 뭐로 바뀐다 하면은 연립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푸니까 연립 방식이 되고, 연립 방식은 쉽게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FS에 대한 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t지 fs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fs를 구했으면은 이 fs를 갖다가 다시 ft로 영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회로에 L과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들어가 있는 회로를 갖다가 루프 방정식이나 로드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시간 영역에서 풀지 말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영역으로 옮기면은 미분 방정식이 연립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연립 방식을 풀게 되면은 ft의 라플라스 변환된 fs 값이 나옵니다. 그 fs를 갖다가 영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바로 ft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풀기는 간단하게 풀 수는 있지만은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된다는 복잡함이 있고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푸노의 과정이 세 번을 거쳐야 돼요. 왜? 변환시켜야 되지, 그 다음 연립 방식 풀어야 되지, 다시 역변환시켜야 되는 거니까 세 과정을 거치지만은 얘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되니까 이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6장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어떤 함수 ft가 주어졌다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 라플라스 변환하는 방법을 갖다가 6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수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무슨 이 많은 함수를 모두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더 힘들다고. 따라서 몇 가지 특이한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알고 나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8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8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모든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한 몇 개의 함수만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머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은 영 라플라스 변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영 라플라스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걸 알고 거꾸로 쓰면 됩니다. 이것도 공식은 있지만 그 공식은 복소정분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공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A라는 함수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니까 B라는 함수가 되더라. 그러면은 B라는 함수를 갖다가 영 라플라스 변환을 하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과 영 라플라스 변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